다음은 이제 영업직조, 한국말로 하면 이제 사업자 등록증인데, 중국에서 사업하시는 분들 보면 일반적으로 두 가지 경우인 것 같아요. 이 식당 하시는 분들이. 외자기업, 외자기업 독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에 합자기업으로 해서 하는 경우가 한 분이 있고, 그 다음에 정말 오랫동안 친구지간이 되었던 중국인들을 지인이 되어서 그 지인을 믿고 지인의 명의를 빌려서 하는 내자기업, 중국 기업의 명의로서 사업을 하시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좀 말씀을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우리 청 사장님이 한 말씀. 보통 이제 요식업 외국인이 중국 내에서 요식업 사업은 허가가 한 5년 전에 떨어졌어요. 그전에는 이렇게 좀 어려워가지고 보통 막 중국 사람 명의도 쓰고 막 이래가지고 다 오픈하고 나서 장사하는데 이제 뺏기는 명의 빌려준 사람한테 뺏기는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다 외국인이 중국에서 사업을 자기 이름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자기 명의로 사업을 하는 것이 안정적이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근데 이건 그럴 때는 이게 독자 기업일 경우 아닙니까? 그렇죠. 외자 독자죠. 네, 네. 네. 외자 독자? 자, 이 부분에서 우리 김성훈 박사님 한 말씀. 예. 법률적으로 우선 용어 정의를 좀 해드리면요. 우선 한국에 있는 개인 사업자는 중국에서는 꺼티라고 개체라고 하는데 외국인은 개인 사업자를 낼 수가 없습니다. 네. 네, 중국 법에 의해서. 그렇게 되면 외국인은 중국에서 설립할 수 있는 게 외상 투자 기업이라 해가지고 외자 기업, 그러니까 100% 외국인끼리만 투자한 게 외자 기업이라 해가지고 100% 투자한 걸 외자 기업으로 부르고, 이제 중국 사람 돈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합자 기업 또는 중에 합작 기업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합자와 합작이 애매하실 수도 있는데, 합자는 그러니까 간단하게 예를 들면 외국 사람이 100을 투자하는데 30을 투자하고 중국 사람이 70을 투자했으면 수익과 분배와 리스크를 3대7, 그러니까 투자한 만큼 지분 비율만큼 서로의 어떤 책임과 수익 분배를 하는 것이고, 합작이라고 하는데, 합작 기업은 투자는 5대5로 했을지라도 계약에 의해서 서로 합의해서 나눠 갖는 것은 한국 너희들이 뭐 노하우도 있고 뭣도 있고 그러니까 7을 가져가고 내가 3을 가져가겠다. 이렇게 서로 합의해서 할 수 있는 게 합작 기업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규모 있게 아니면 상가로, 백화점으로 이렇게 나가시는 분들은 그 건물에 따라 특수하게 주체의 어떤 제한은 없지만, 특히 아파트 단지로 가시게 되면 그러니까 외국인 명의로 할 수 없는 특수한 건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 내에서 복지회관 형태로 나온 건물 용도인데, 거기에다가 이제 식당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국인 명의로 외자 기업이나 합작 기업을 설립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불가하다고 봐야 돼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중국인 명의로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데, 중국인 명의로 하는 경우라도 일반적으로 지금 법률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장치들이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든다면 뭐 모든 서명에 대한 정권임을 사인을 하나 받아 놓으시거나, 아니면 위탁 경영 형태로 모든 관리 경영을 누구한테 맡긴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계약에 사인을 받아 놓거나, 세 번째는 차용 계약을 해서 돈을 빌려주는 형태로 해가지고 그 금액은 자본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그러니까 돈을 투자한 만큼에 다 한국 사람이 투자했을 거 아니에요. 그 투자한 금액만큼의 돈을 빌려주는 것으로 하고, 갚는 것은 중국 사람한테 부담 안 되게 너가 못 갚게 되면 무상으로 그 회사에 대한 지분을 다 나한테 넘겨주라는 상환 방식을 하게 되면 뭐 중국 분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차용 계약을 체결을 하고, 차용 계약을 토대로 질권 계약,
그러니까 그 지분에 대한 권리를 질권 설정해 놓으시는 계약을 체결해서 등기 기간엔 공상관리국에다가 우리나라 같으면 세무국이겠죠. 등재를 해 놓으시면 법적으로 안전하게 보호를 차명을 했지만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보실 수 있죠. 그러니까 회사 형태는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어쩔 수 없이 내자 기업 중소기업 명의로 해야 된다면은 이런 안전장치를 하시게 되면 다 보호를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말씀해 주신가요? 글쎄요, 제가 아는 거하고 좀 틀려서. 말씀해 주시죠. 네. 아무리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명의를 중국 사람 명의를 빌려서 이제 하게 되면 아무리 또 다른 계약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임명 계약이 이게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왜냐하면 이제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세금 문제도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또한 불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호가 받을 수 없다라고 최종적으로 제가 이제 그게 이제 최근에 2년 전에 최고인민법원에서 사법 해석이 나와가지고 그 임명 계약, 그러니까 등기를 해야만이 법률적으로 효력을 발생을 하는데 그런 그 임명 계약도 그러니까 충분히 증거 자료로서 그 법적으로 완전한 어떤 효력은 아니지만은 보호를 해주겠다는 법률이 나왔고 그 법률 플러스에 질권 설정까지 해놓으시면은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거의 99%까지는 안전장치를 하고 가실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더 김성훈 박사님이 담당하시고 계시는 업무이시기 때문에 99%라고 생각을 하고 금방 말씀 주신 1%에 대해서는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그 전에 우리 김성훈 박사님 말씀 주신 그 4-5가지 부분은 서류 같은 거는 어떻게 그렇게 제공이 가능한가요? 그건 노하우가 있으셔서 안 됩니까? 우선은 어떤 형태의 건물과 계약 목적으로 사용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어떤 식으로 또 차용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참여를 하실지 모르겠지만은 그 폼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주셨듯이 그 관련된 샘플 자료는 저희가 만개장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릴 때 금방 우리 정사님께서 말씀 주신 정사님이 알고 계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다시 한번 김정훈 박사님하고 상의를 해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서 요 내자 기업으로 했을 경우 보호받을 수 있는 범위를 정리해서 다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박양숙 사장님께서는 하신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부분은 너무 이 부분에서 있어서요. 저희 사무실에 오시는 분들 보면 이제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들은 돈, 시간, 절차에 대해서 가장 궁금해하세요. 식당을 하고 싶은데 조그맣든 중과이든 크든 간에 얼마나 들어가고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걸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또한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지 이 4가지를 가장 궁금해 하시는데 식당에 관해서 네. 이제 기간은 식당 같은 경우는 내자 기업이든 외상 투자 기업이든 영업주 쪽까지 나오는 시점은 내자 기업은 1개월이고 외상 투자 기업은 4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볼 수 있겠지만은 식당의 특수성상 그러니까 특수성이라는 것은 위생, 아까 소방, 환보를 받아야만 영업주 쪽으로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특수성상 소요 기간은 한 4개월 플러스 알파가 된다면은 이제 인테리어에 대한 공기가 조금 더 지연이 되면은 플러스 알파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소요 기간은 그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고 절차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상호 등록하고 비준 받고 소방, 위생, 환보 받고 영업지조 신청하고 외환관리국 등기하고 통장 개설하고 세무 노동, 통계, 재정, 세관 등기를 마치시면 끝나는 거고 그 기간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기간이고 그리고 비용적인 측면은
이제 인테리어 비용은 아까 이제 노하우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비용이 지출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인지대가 인민폐로 한 3,000원에서 4,000원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도장값 그리고 세무부에서 지정한 영수증 발급기를 구매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 비용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외자기업의 경우 말씀하시는 거죠? 이 부분은? 내자기업 외자기업, 내자기업 똑같습니다. 아, 인지대는. 네. 그리고 세목과 세율, 내자기업, 외자기업 똑같습니다. 틀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필요한 서류들은 간단합니다. 만약 한국분 개인이 식당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자기 요건 사본을 한국에서 번역 공증을 해서 인증 공증을 받으시면 되고요. 그거 한 가지. 그리고 두 번째는 은행 잔고증명. 식당을 30만 원짜리, 한국 돈으로 한 6천만 원짜리 회사를 만들어서 식당을 하고 싶다 그러시면은 은행 잔고증명을 그 6천만 원이 잔고가 있다는 것을 저기 은행에서 원본을 가져오시면 됩니다. 그 두 가지가 필요 서류고요. 나머지는 이제 임대계약서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한국에서 필요한 서류는 딱 두 가지입니다. 만약 근데 한국에 있는 회사가 투자를 해가지고 식당을 하시겠다. 그러면 이제 요건 사본에 대한 번역 공증 인증이 아니라 사업자 등록증에 대한 번역 공증 인증 그리고 은행 잔고 증명. 은행 잔고 증명의 잔고는 아까 말씀드린 등록 자본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잔고를 있으십니다. 그 두 가지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네. 자, 이 부분 경험자이신 두 분은 하실 말씀이. 이게 외자 독자 기업을 이제 식당을 중국에서 차리려고 그러면 이게 시간차가 발생을 해요 또. 근데 회사가 이게 돈이 들어오는 시점하고 돈을 집행하는 시점하고 그렇죠. 여기 이제 좀 시간차가 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네. 그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 한국과 중국의 단위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우선 상호를 등록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상호 등록을 할 때 필요한 서류들, 뭐 절차들 그런 것들은 굉장히 심플하거든요. 필요한 서류들이 없어요. 어디에서 얼마짜리 어떻게 하겠다는 게 명확하게 주어지면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장명한 상호를 공상부에다 등기를 하시면 5일 만에 나옵니다. 5일 만에 나오면 이 상호에 대한 유효기간이 6개월입니다. 6개월 안에만 이 영업주조를 받으시면 돼요. 6개월 안에는 다 받으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상호가 왜 중요하냐? 상호를 등록한 시점부터 이 상호로 영수증을 다 받아 놓으시면 비용 처리가 다 돼요. 근데 상호를 안 받고 임대계약하고 인테리어 막 하다가 이제 회사 설립해야지라고 그때 하게 되면 그 전에 지출한 돈들은 비용 처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영수증 그때 받아가지고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는데 상호 등록은 6월 1일 날 했는데 지출한 비용에 대한 부분들은 5월달이나 4월달, 3월달에 나갔을 텐데 그걸 물론 어떤 업자들은 6월 1일자로 끊어줄게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부분 가능하죠. 해준다면은. 네, 건물주, 임대계약서 그렇게 써놓고 그렇게 내주신 분들은 거의 없을 것이고 인테리어 업자들은 융통성 있게 해줄지는 모르겠네요. 이제 이런 걸 차지하고 상호의 중요성은 이제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상호를 등록을 해야 밥 드신 거, 택시 탄 거, 비행기 왔다 갔다 하시는 항공료들 이런 모든 것들이 비용 처리가 돼서 나중에 자본금으로 들어온 돈이 30만 원이 들어왔다. 앞 단계에서 20만 원을 쓰셨다. 그러면 30만 원 들어온 거에서 20만 원을 쓴 것을 빼가지고 다시 내 주머니에 넣으실 수 있는 명백한 근거가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앞에 20만 원 쓰고 또 등록자본금 30만 원 넣으면은 50만 원 쓰셨는데
20만 원 지출을 해야 되는 회계 처리가 안 되는 거죠. 그 부분은 예, 방금 굉장히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럼 다시 정리를 하면은 일단 인테리어 부분이 있잖아요. 인테리어 보면 이제 아까 우리 박사님 말씀 주셨듯이 계약을 할 때 건물주하고 인테리어 기간 뭐 2개월이 됐든 3개월이 됐든 이 부분은 좀 협상을 잘해서 최대한 오랜 기간을 받자라고 하는 게 일단 포인트인 것 같고, 그다음에 외상 뭐 내자 기업 경우는 관계가 없지만은 외상 기업일 경우 자 돈이 들어오고 이런 과정들이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릴 경우에 먼저 그 공산국에 이제 회사 이름 등록, 상표 등록 뭐를 해놓고 상호 등록을 해놓고 그 영업 집조 나올 때까지 이제 시간을 기다리면서 그러면 인테리어를 시작해야 될 부분은 이게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그러니까 돈이 어디서부터 들어가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근데 돈이 제일 먼저 들어간 부분이 내가 매장을 얻었을 때 돈이 발생을 하잖아요. 이 시점부터. 근데 한국에서 돈을 자본금을 한국에서 중국으로 넣으려면은 그러니까 이 먼저 돈이 선집행이 된다는 거죠. 회사가 없는 상태에서 먼저 돈을 매장을 확보하려고 하는 이 매장 그 금액이 발생을 하는 거죠. 임대료가. 근데 이건 회사가 있어야 이 돈이 한국에서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근데 보통 아니 근데 제 생각에는 회사를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상호를 정해놓고 그렇죠. 돈이 들어와 내가 중국에서 식당을 하려면은 대충 상호를 뭘 해야 되겠다는 거는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상호가 있으니까 내가 한국에서 필요한 은행 잔고 증명 여건 공증회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들어와서 상호를 먼저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인테리어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왜냐면 예, 공산국에서 그 매장 주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매장 주소가 있어야 일단은 되니까. 해가지고 와서 잠깐만요. 가게를 얻어놓고 예, 잠깐만요. 가게를 얻어놓고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 정사장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자 공산국에 상호 등록이 됐던 요게 이제 그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그 상호 등록을 하려면 자 이런 회사를 만들려고 한다, 만들 계획이다. 그래서 상호는 이거 쓰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임대 계약서가 필요 없어도 되는 건지. 상호 등록할 때는 임대 계약서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는 상태에서 등록할 수 있는 게 상호 등록이기 때문에 상호 등록은 중국에 와가지고 식당을 하겠다 생각하시면 무조건 상호 등록부터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비용적인 이제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측면에 있어서 사이즈가 좀 크게 되면 공기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영업주주 받는 시점이 상당히 길게 갈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들이 가만히 되면 꼼수가 있습니다. 우선 식당을 관리하는 찬인 관리 유황공사를 설립을 하게 되면 이건 식당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그만 사무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직원들이나 주방장이 주거로 쓰면서 사무실 주소를 올릴 수 있는 뭐 유로파크라든가 그런 건물에 대한 사무실 계약을 하고 관리 유황공사를 설립해서 영업지적까지 다 받은 상태에서 돈이 이제 바로 들어올 수 있는 시점까지는 한 빠르게 하면 2.5개월이면 다 끝나요. 돈들이 싹 들어와요. 이 시점에서 경영 범위를 변경을 하면서 식당으로 바꾸게 되면 이제 위생 소방화가 들어가거든요. 이제 이 시점을 잘 맞추게 되면 결과적으로 6개월이 걸렸을 때 이제 이제 구두로 말씀드리기가 참 애매하는데 그 구조를 그림을 그려가면서 말씀드리는 게 좀 편할 것 같은데 이제 꼼수를 쓸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식당이 아닌 식당을 관리하는 회사를 만들면 빨리 맞춰지고 그 다음에 경영 범위, 영업 사업 범위를 변경을 해가지고 식당으로 하겠다 해가지고 그때 식당에 대한 매장 계약을 하면서 관리회사에서 그냥 찬인으로 바꾸셔도 되고 관리를 하셔도 돼요. 범위에 들어간 상태에서 움직이시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위생 소방 한보 받아가면서 식당으로서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면 돈이 빨리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면 그 돈으로 활용하면서 움직일 수 있는 어떤 텀들이 많아지니까.
만약 그걸 그러면 고민하신다면. 요 부분에 대해서 정사님 의견 어떠세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자영업 조그맣게 이제 300평, 300,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회사다라고 했을 때는 뭐 저런 여지도 있지만 이제 개인적으로 뭐 한 300평 규모의 식당을 하려고 하는데 사전에 들어와서 사무실을 얻고 뭐 이렇게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식당 매장을 오픈하려면 일단 돈이 먼저 발생이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들어왔는데 내가 오늘 들어왔어요. 그래서 매장을 봤어. 좋은 매장이야. 이 매장을 내가 갖고 싶다 하면 임대 계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임대 계약을 하면 돈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걸 외자로 하게 되면은 복잡한 게 뭐냐면 내가 지금 여기 지불하는 거에 대한 돈은 나중에 투자금으로 들어올 때 이게 시간차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이거 나중에 예를 들어서 내가 투자 금액이 예를 들어서 뭐 1억이다 라고 했을 때 이게 한국에서 중국으로 들어오는 기간이 보통 한 달이 걸려요. 한 달. 근데 난 이 돈을 선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정리를 해드리면 우선은 오시자마자 상호를 등록하세요. 네. 여기서 가장 먼저 체크해야 될 부분은 중요한 건 구예요. 조양구로 올리셔가지고 나중에 갑자기 예를 들어 구가 행정단위가 해정구로 바뀌시면 이 상호는 다시 등록을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구까지만 명확하게 확정을 하시게 되면 상호 등록은 5일 만에 바로 나와요. 5일 만에 바로 나오면은 처음에 등록 자본금을 앞 단계에서 쓰는 비용이 30만 원이고 바로 사업하자마자 돈을 버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토탈 비용을 유동자금까지 갖고 30에서 60만 원을 잡으시면 회사 등록 자본금을 60만 원 잡으시고 이걸 3년이나 4년 내에 분할 납부 형태로 지급 방식을 분할 납부로 하신 다음에 우선 한 20만 원이 들어오고 20만 원이 들어오면 20만 원이 들어오는 시점에서 선집행했던 비용은 어쩔 수 없어요. 개인적으로든 아니면 이제 한 사람이 1년 내에 받을 수 있는 그 수험금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 형태로 해가지고 영수증을 토대로 20만 원 들어오면 20만 원을 받아가지고 그걸 다시 넣어놓고 나머지 40만 원은 천천히 넣으시면 돼요. 천천히.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등록 자본금이 늦게 들어올 수 있는 시스템이긴 하지만 우선은 융통성 있게 앞 단계 실무적으로는 다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우리는 그래서 너희들이 외선 투자기업들이 외국인들이 힘들까봐 임시계좌 제도라는 걸 만들어놨잖아 라면서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임시계좌 제도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거 만들려면 정말 이 회사를 설립하고 대표하시는 분들이 직접 오셔가지고 외환관리국에 그 사인을 하고 임시계좌로 만들 수 있는 최대 맥시멈이 10만 불이에요. 10만 불, 뭐, 그 이하에도 상관없겠지만은, 그 금액이 임시계좌로 들어오면, 이거 만드는데도 한 달 걸려요. 임시계좌 만드는데. 한 달 걸려갖고 임시계좌 만들어 놓으면, 임시계좌로 만들어 들어온 돈들은 무조건 계약서를 갖고 가고, 계약서에 근거한 영수증을 첨부를 해야 돼요. 근데 시공업체들을, 뭐, 실무적으로 계약하고 적법한 영수증을 주는 업체들은 우선은 비싸요. 그래서 조그맣게 하신 분들은 작은 소단위의 소규모 어떤 시공업체들 하게 되면 이런 임시계좌 시스템으로 가게 되면 돈을 빼기도 힘들고 현금은 찾을 수가 없어요. 수표를 줘야 돼요. 어떤 시공업체가 수표를 받기를 싫어하는 업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앞 단계에서 짜자는 거 움직이시면서 수표를 주겠다라고 말하면 이거 제대로 움직이시다 보면 원래 100원 들어갈 거 한 3,400원 들어간다고 보셔야 돼요. 근데 임시계좌는 솔직히 말고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외국인한테 정말 맞지 않는 제도예요. 지그들은 이런 걸 만들어놨으니까
너희들은 합법적으로 해라라고 하는데 솔직히 합법적으로 가기가 힘든 구조이긴 합니다. 저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굉장히 뭐랄까 이런 거죠. 투자금 10만 불인데 10만 불이 들어와야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전에 집행하는 게 먼저 발생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집행이 2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 집행된 부분이 네. 나중에 회계 처리 부분에서 네. 문제가 생긴다. 그렇죠. 그런데 김 박사님 말씀은 상호 등록을 먼저 해놓고 그 상호 등록된 부분에 대해서 영수증을 미리미리 받아라. 선 집행된 부분도. 자, 여기까지 정리되셨나요? 자,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